네, 신지우입니다. 호주 퀸즐랜드 브리즈번에 하이게이트 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사는 34살의 바바라 맥컬킨이 두 딸인 13살 비키와 11살 리엔과 살고 있었습니다. 바바라 맥컬킨은 21살에 결혼했어요. 하지만 이혼하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죠. 그러다 1974년 1월 16일 밤 10시 30분 갑자기 세 사람이 사라지는데요. 주민들은 바바라의 가족이 사라진 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라질 이유가 없었거든요. 바바라와 딸들이 사라진 걸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은 누구냐? 전 남편인 빌리 맥컬킨이라고 합니다. 빌리는 좋은 남편이나 아빠는 아니었어요. 매일 일 때문에 바쁘다며 가족에게 관심이 없었고 과격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거나 생활비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바라가 혼자 일과 양육을 다 책임졌고요. 오히려 이혼하니까 생활이 더 나아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전 남편이란 사람은 가족과 관계가 안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먼저 이 사실을 알고 신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찰을 만난 빌리는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서 전 아내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길래 직접 집에 찾아왔다가 사라진 걸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빌리와 같이 바바라의 집안을 들어가 봤어요. 깨끗해요. 결혼 반지, 귀중품 다 있고 불도 켜져 있었거든요. 급하게 나갈 일이 생겼지만 금방 다시 돌아올 생각인 것처럼 보이는 집안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이상한 점 하나가 있었어요. 이 집에는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웁니다. 원래는 풀어놓고 키우는데 이날은 이상하게 우리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이건 바바라나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두고 가족을 데려갔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고양이를 보고 가족의 실종이 납치라고 생각해서 수사를 시작하는데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바바라 가족에게 수상한 점은 없는지를 물어봤어요. 평범합니다. 이날 두 딸은 친구 생일 파티에 갔었고 야간 근무가 끝난 바바라가 아이들을 데리고 10시 반쯤 집에 돌아간 게 마지막 목격이라는 거죠. 대신 이 집 앞에 처음 보는 차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모양이나 색이 특이해서 대부분 이 차를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이겁니다. 이 차는 발리언트 차저라고 하는데요. 바바라 가족이 사라지던 시간대에 이 집 앞에 차가 있었고 여기서 남자 2명이 내리는 걸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 차 주인이 누군지만 알아내면 사건 해결이 가능할 것 같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제대로 된 방범 카메라가 없던 때고요. 다들 차 번호까지 외우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남자 2명의 인상착의도 구체적이지 않아서 차가 주황색이었다는 것 외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도 다른 증거나 단서는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차를 타고 온 남자 둘을 바바라 가족 실종 사건의 강력한 용의자로 보고 신원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어요. 자, 이 사건은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40년째 실종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왜 40년간 실종 상태인 거냐? 시신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서류상의 문제지 사실은 바바라 가족이 살아있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 보이죠. 바바라는 이런 사건을 겪을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두 딸을 키우는 엄마고 집에 돈이 많지도 않습니다. 이 가족이 사라져서 이득을 보거나 원한을 가진 사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경찰은 주황색 차의 주인을 찾으면서 바바라와 이혼하기 전부터 결혼 생활에 문제가 많았다는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최초 신고자인 전 남편을 조사하게 됐죠. 확실히 이 사람은 어딘가 이상한 면이 있거든요. 자기를 조사한다니까 깜짝 놀라면서 결백을 주장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범죄 조직이 가족을 데려간 것 같으니 범인을 찾기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거예요. 경찰은 빌리 진술에 신뢰가 가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붙잡아둘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풀어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건 4년 만에 그 주황색 차에서 내린 것으로 보이는 남자 둘을 체포하는데요. 왼쪽이 빈센트 오뎀씨고 수염난 남자는 게리 두보이스라고 합니다. 둘 다 빌리 맥컬킨과 아는 사이고요. 바바라와 딸들이 실종되던 날 그 집 앞에 세워져 있던 주황색 차의 주인으로 확인도 됐습니다. 하지만 둘 다 바바라를 모른다면서 신문 광고로 결백 호소문을 실었고요.
정치인들에게 경찰의 강압 수사를 막아달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결정적으로 증거가 부족했고 경찰은 새로 들어오는 사건들을 맡느라 바바라 가족 사건을 뒤로 미루다 보니 결국 미제로 남게 됐던 거죠. 그러다 2014년에 미제 사건을 재수사하자는 여론이 생겨난 거예요. 40년 만에 사건을 다시 맡게 된 사람은 믹 도위 형사라고 합니다. 믹은 이 사건이 성범죄나 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사건과 엮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예전 수사 자료를 검토하다가 사건 1년 전에 일어난 위스키 5 고고 화재 사건이 생각난 겁니다. 위스키 5 고고 화재 사건은 1973년 3월 8일 목요일 오전 2시 10분 브리즈번의 포티튜드 밸리에 있는 위스키 고고라는 클럽에서 벌어진 대형 화재 사건이에요. 건물 1층에 있던 휘발유가 들어간 드럼통 2개에 누군가 화염병을 던져서 불을 낸 사건으로 15명이 사망했거든요. 호주 정부는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면서 범인을 잡기 위해 5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어요. 정부가 사건에 관심을 갖는 게 좋아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부작용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경찰이 어떻게든 사건을 처리하려고 범인을 만든 겁니다. 제임스 핀치와 존 스튜어트라고 하는데요. 전과가 많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위스키 고고 테러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었어요. 하지만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죠. 이들은 체포됐을 때부터 범인이 아니라고 꾸준히 주장했습니다. 존 스튜어트는 결백을 주장하려고 단식 투쟁을 하다 6일 만에 사망했고 제임스는 몇 년 뒤 석방돼 영국으로 추방됐죠. 당사자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위스키 고고 화재는 서류상 종결된 사건이에요. 사실 실형 나와서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 돌던 소문이 하나 있었는데 바바라와 딸들이 실종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바바라가 이 위스키 고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아무래도 범인이 자기의 전 남편의 친구들 같다고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죠. 이게 바바라의 생각이 맞거든요. 위스키 고고 화재는 예전에 빌리 맥컬킨이 들어가 있던 조직에서 저지른 사건이었어요. 그전에도 다른 술집에 불을 지른 적이 있었거든요. 바바라가 이 사실을 눈치채고 사람들에게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는 소문을 내고 다니니까 범인들이 입을 막기 위해 납치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새로 밝혀진 사실은 전 남편의 친구들이 바로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들이자 주황색 자동차의 주인인 빈센트 오뎀씨와 게리 두보이스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바라 실종 6년 뒤 체포돼서 조사받았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범인들이었던 거죠. 위스키 고고 사건의 방화범들이기도 하고요. 재수사를 맡은 믹도이 형사는 증인이 돼줄 사람을 찾기 위해 교도소 동기나 주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러자 초기 수사 때는 이들의 범행을 증언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40년이 지나니까 빈센트와 게리가 바바라 가족을 납치해 살해했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재수사에서 나타난 증인 수만 60명이 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그 당시 빈센트 오뎀씨와 게리 두보이스, 바바라의 전 남편인 빌리 맥컬킨이 들어가 있던 조직에서 사람들을 협박해 증언을 못하도록 막았던 겁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나면서 이 조직은 사라졌고요. 이제는 증언해도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이 전 남편인 빌리 맥컬킨은 사망했고요. 진짜 범인들도 70살이 넘어 있었어요. 젊을 때 미친 개로 불리던 빈센트 오뎀씨는 마약 중독자이기도 했습니다. 약에 취해 33명을 죽였다고 자랑하는 걸 들은 사람이 많았어요. 이 중 3명이 바바라 맥컬킨과 두 딸일 거란 생각이 좀 들죠. 캐리 두보이스는 다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이 사건을 자세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대요. 이야기를 들은 동료 수감자는 2017년 6월에 열린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해주는데요. 1974년 1월 16일 밤 빈센트와 게리가 바바라의 집에 들어가 엄마와 딸을 납치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확인된 대로 바바라가 위스키 고고 화재 사건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주범은 빈센트 오뎀씨였고 3명의 몸을 묶어 산으로 끌고 갔다는 거죠. 바바라 앞에서
큰딸을 성폭행했고 게리 두보이스에게도 작은 딸의 성폭행을 지시했는데 게리가 머뭇거렸대요. 그러자 빈센트가 화를 내면서 둘째 딸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다른 가족들까지 죽인 뒤 3명을 안매장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증언이었어요. 범인들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고요. 78살이 돼서야 종신형을 받게 됐죠. 호주 퀸즐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미제 사건이었던 맥컬킨 세 모녀 실종 사건은 이렇게 43년 만에 종결됩니다. 하지만 범인들이 안매장 장소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호주는 사형도 없습니다. 종신형이 최고형인데 시신의 위치를 밝히지 않는 이유가 아무래도 범인들끼리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이거든요. 먼저 말하면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럼 남은 한 명의 형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기니까 서로 눈치 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아니면 또 다른 공범이 있지만 자기들은 시신을 묻진 않아서 위치를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범인들이 시신의 위치를 밝히지 않는 건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내야 입을 열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43년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는 맥컬킨 세 모녀의 실종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할 차례인데요. 2014년에 재수사가 결정되자 이 여성이 경찰서를 찾아와 제보한 내용이 있어요. 우선 이름이 피 맥컬킨이라고 합니다. 빌리 맥컬킨이 바바라와 이혼하고 재혼했던 여성이에요. 그럼 무슨 말을 했냐? 2011년 빌리 맥컬킨이 사망하기 전 자기가 전 부인과 두 딸을 납치하고 목숨을 빼앗는 일에 가담했으며 시신은 브리즈번의 어느 공동묘지에 묻었고 시신을 묻을 때도 시멘트를 붓고 자갈로 덮어서 평생 발견될 일은 없을 거란 말을 자기에게 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면 사건은 완전히 해결되는 거죠. 그러자니 이미 빌리 맥컬킨은 사망한 뒤라 브리즈번의 공동묘지를 다 뒤집어 엎지 않는 이상 시신의 위치를 알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범인들이 빌리와 같은 조직원이었다는 점과 빌리도 위스키 고고 화재 사건을 저지른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자기를 의심하고 범인에 대해 안다고 소문내는 바바라의 입을 막기 위해서였다면 범행 동기가 충분해 보이거든요. 아니면 같은 조직원들에게 바바라를 죽이라고 협박받았을 수도 있긴 한 건데 그러면 또 왜 최초 신고자가 된 건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이 사실이 조금 더 빨리 밝혀졌다면 빌리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겠지만 이게 지금은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바바라와 두 딸들은 계속 실종 상태에서 미제로 남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예요.